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천하의 우리 한림대학교 총장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로 강연이 끝이고 다음 시간에는 종합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김정수 총장님을 소개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을 만나서 반갑고요. 제가 이팔모 교수님이 작년에도 명예퇴직하지 말자 하자마자 나한테 부탁이 돼서 무슨 부탁이 됐더니 강의하라고 해가지고 강의하는 게 있고 강연이니까요. 시간이니까. 그럼 강연이고 또 올해 다시 한번 또 오게 되었습니다. 반갑고요. 여러분들 대학이라 내가 누구인지 알 테니까 제 소개를 하지 않고, 물론 제가 강연 또는 강의를 많이 쓰는데 그 내용은 항상 제가 공부했던 경제 정책에 관한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작년에 내가 취임한 이후에 특강을 했는데 그 중에 경제 정책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지는 우리가 IMF 위기라고도 하고 또 글로벌 금융 위기라고도 하는데 그런 위기는 어떻게 발생하겠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를 했어요. 이 중에 어떤 학생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한림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총장 거기 가보면 제가 한 그랬으니까 이 경제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그걸 참고하고 말하고, 오늘은 그러면 뭘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총장으로서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왜 한림대학교 왔고 또 한림대학교에서 지금 어떤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또 한림대학교는 어떤 학교고, 물론 여러분들이 다 주인인 학생입니다만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지금 뭐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는 여러분들이 물론 다 다르고 여러분 학생들과 많이 만나기 때문에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소위 자긍심을 갖고 여러분들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기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4시 한 20분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하고 아마 토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궁금했던 거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질문해 주기 바라고, 그 질문은 내가 강연한 것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궁금한 거든지 나라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주시고, 또 나머지는 오늘 강연하는 도중에 제가 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굉장히 좀 프로vocative하다 그럴까요? 여러분들한테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누구냐고, 여러분들은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하고자 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내가 요새 여러분들 보니까 강연하다 보면 사실 이 방을 좀 만들어서 셀폰을 못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이 휴대전화를 못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돈을 쓰게 만드니까 어떤 사람들은 강연을 안 듣고 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이제 잘 방지하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림대학교에 작년 3월에 오기 전에 그 전 1년 동안을 미국에서 그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에서 제가 1년 동안 강의를 했어요. 3,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때 학생들의 저희 공부에 대한 집중 들어가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 사실 내가 이 학교 와가지고 한림대학에 지금 많은 것을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소위 세계적 또 미국의 인류 대학들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는 것을 보고 지금 분석하는 건데, 우리 교수님 중에서는 몇 분이 이제 그런 얘기 하죠. 왜 자꾸 총장은 그 세계 인류 대학을 보고 그렇게 우리를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들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인류 대학 보고 변화해야지
앞으로 뭐 2주나 3주로 변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높은 그 보고 이제 지금 모든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한림대학의 변화의 내용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학생들의 이 학교 생활에 대한 그 태도랄까 아니면 학교 생활을 어떻게 본인들이 영위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사실 숨어 있는 겁니다. 제가 학생 회장단도 작년에 11대에서 만났나요? 그리고 올해도 만나고 있고 그래서 글을 통해 가지고 많이 전달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 학교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서 있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라는 것은 학생이 그럼 뭐에 비해서 교수, 또 직원, 많은 다른 것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중심에 서 있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크게 오늘 얘기할 것은 큰 틀에서 두 가지. 하나가 한림대학교가 지금 춘천에 있고 강원도 춘천에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지역에 있는 대학이 지금 어떤 어려움에 있고 무엇을 극복해야 되느냐 하는 것 전반적인 대학에 관한 것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은 누구냐 항상 여러분들이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나한테 한림대학교라는 건 뭔가 내 일생에 한림대학교라는 건 내 일생을 쭉 살아가는데 가장 그야말로 중요한 대학 4년 시절을 보낸 한림대학교는 나한테 뭘까? 그러면 두 번째로는 그럼 한림대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는 누구냐? 지금 우리가 학생이 7,500명 정도 재수생이 되거든요. 그럼 7,500명 중에서 나는 누군가? 나는 그냥 그 7,500명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나는 누군가?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일종의 철학적인 생각을 하면서 4년을 지내야 됩니다.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1학년 때 생각하는 여러분과 2학년, 3학년, 4학년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갔나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 얘기 시작을 위해서 몇 가지 단어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할리머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ER을 붙이는 건 미국서 말이에요. 여러분 뉴욕에서 왔다. Where are you from? I'm from New York.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Are you New Yorker? 그러거든요. 뉴욕 사는 사람은 뉴요커라고 그러잖아요. 마을에 사는 사람을 빌리지에 사는 사람을 빌리저 그러잖아요. 그래서 ER이라는 게 사람이니까 한림에 사는 사람은 누구냐? 할리머라고 얘를 시작한다면 할리머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졸업하는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이 세 가지를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라. 도전의식을 갖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비전을 만들어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은 첫 얘기 시작이기 때문에 그냥 몇 가지 단어들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주려고 하는 건데 처음에 얘기하는 것이 think라는 것이 무엇인가? 네, 여러분들한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한림대 학생들은 항상 thinking, 사색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지금 이 본관 앞에 잔디가 된 건 알죠? 그죠? 그전에는 작년에는 거기다 주차장이 있었어요. 근데 주차장은 누구 주차장이냐? 우리 직원들, 교수와 직원들의 주차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 최근에 동회를 가보더라도 손님이 오면 거기 주차장 쏠 수 있지만 동회 주인이 동회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기 차를 세우는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볼 때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걸 없애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없애느냐? 그래서 내가 제안한 것이 한림대학교에 사색의 정원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는 사색. thinking. 대학생은 뭐하냐? thinking. 생각하는 그 사람이 대학생이다. 대학생은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는 공부도 물론 이제 더 심화돼서 배우겠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는 주로 누가 배워준 것을 암기하고 그렇게 지내왔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림대학교에 사색의 정원을 몇 개 만들어 놓으려고 더 돈이 좀 생기면 이것도 이제 교비를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잔디밭을 요새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교비를 이제 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데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잔디밭을 만들고 앞으로 이제 이런 것을 몇 개 더 만들어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을 만들고 아마 궁극적으로는
한림대학교의 상당 부분에서 차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해를 많이 다녀봤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대학 가보면 거의 차를 못 가지고 다니게 만들어요. 주립대학까지 큰 학교들은 워낙 크니까 5만 명씩 다니고 이런 학교들은 차를 가지고 다니지만 사립대학들 조그만 학교들은 차가 없어요. 왜 없느냐? 걸어다녀야지 생각을 하지 차 타고 다니면서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는 내가 제일 처음에 배운 단어가 미국 유럽 갔을 때 그 학교에 있어 Walk your bike. 누가 Walk your bike. walk라는 걸 알잖아요. 걸으라 하는 거 아니에요. walk, 걸려라 하는 게 뭘 걸려라? Your bike. 네 자전거를 걸려라. 자전거를 끌고 가는 거죠. 그 자전거도 언제 탈 수 있느냐? 오후 5시부터 아침 9시 사이에. 일과 시간 외에는 자전거를 탈 수 있지만 일과 시간은 자전거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대학은 다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일방적으로 차를 없애겠다고 그러면 주차난이 생기고 차를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문제 생길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직원들한테는 가능한 이렇게 얘기하죠. 15분 정도면 되게 춘천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15분 출근하기 위해서 그걸 쓰기 위해서 차를 써가지고 하루에 10시간을 주차하는 그런 공간이 왜 필요할까? 그 공간이 없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그 공간 걸어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차가 지금 뭐 몇백 대가 와서 주차했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잔디를 깔아놓고 나무를 심어서 걸어다닌다면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은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작년에 3월달에 오면서 나의 비전 중에 내가 30개까지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지금 작년에 비전 선포해서 11개 큰 건 알잖아요. 근데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차 없이 만들겠다. 차 없다는 게 뭐냐면 thinking.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대학 생활에서 사색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 지금 머리에 그냥 단어만 넣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think different. 이건 내가 조금 더 스티브 잡스 얘기해. 내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금방 여러분들이 알 텐데 조금만 지나면 무슨 영어가 저래. think different. 저 맞는 영어인가요? 안 맞는 영어죠. 근데 그거는 내가 이 뒷장에 여기서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남하고 다르게 해야 생각다. 뭐든지 달라야 돼. 그러니까 이번에 박성현이라고 우리나라 여자 골퍼가 세계를 뭐 까불러게 한 그런 시인이 있는데 그 여자 골퍼에 자기의 가장 중요한 이름이 뭐냐면 자기 이름을 남달라. 이렇게 남하고 다르다고 자기 남달라라고 부르더라고 스스로 남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남하고 다르다는 것이 남하고 차별화시키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남하고 똑같으면 나를 누가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이 think different라고 중요하고 이제는 네트워킹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협동심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 한자말을 내가 설명을 안 하고 가는 것 같은데 이게 공자의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학이 불사 정마 배우긴 배우는데 불사 생각을 하지 않으면 매우 황망하다. 아무런 체계를 잡지 않는다. 생각은 하는데 사이불학 생각은 하는데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즉패 매우 위태롭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주로 외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대학교도 외우기 때문에 문제인데 여러분 이게 나중에 지나가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학에 와서는 외는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의 단점이 그냥 외는 공부를 한 거지. 여러분들까지 외우고 살았으니까. 근데 학이라는 것은 그렇게 배우기만 해서는 될 것이냐? 배워서 자기가 생각을 해야지 뭐 되느냐? 내 지식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배워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개월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전에 뭐 대학 입학식 때 공부를 많이 했지만 지금 보면 상당을 잊어버렸을 거예요. 뭐 잊어버렸느냐? 생각을 하지 않고 외역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항상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자기 시간에 50%를 책을 읽고 50%를 생각을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어떻게 살았느냐? 내 생활의 90%를 책을 읽고 10%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후회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보다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또 있지만 하여튼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능한 한 시간의 반을 책을 읽고
반은 읽은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뭔가 하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 교육이라는 게 주입식 교육이었기 때문에 외기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학문을 책을 읽지 않고 고민만 해. 마치 뭐 돌을 닦듯이 생각만 해. 그러면 어떻게 해? 매우 위험한 거예요. 독선적으로 빠지고 독단적으로 학문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해온 것에 대해서 같이 읽고 또 상당 부분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몸에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 운동할 때 스트레칭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스트레칭만 하고 계속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별로 몸만 풀릴 뿐이지 여러분들 근육 발달에 도움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스트레칭을 하면 스트레칭한 만큼 그 이후에 운동을 해야지 그것이 근육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반반 정도의 그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 그냥 들어가는 말에서 몇 가지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너무 빨리 나왔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인데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뭐 누구나 많이 하는 거니까 내가 이 앞에 나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이미 잘 알겠지만 뭐 1차 산업이라는 것은 이 스팀 엔진, 전기기관차가 나왔고 그다음에 전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디지털 레볼루션 여러분들이 지금 쓰는 뭐 디지타이즈 되니까 이 노트피스도 쓰고 뭐 이런 거 많이 쓰는 거니까 앞으로는 인공지능, 로보틱스, 인터넷 오브 띵스 여러분들 보니까 이거 한번 그 강의 들은 것 같은데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 보고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런 것이 이제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하나의 여건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우리가 매우 유연하게 봐야 되고 또 자율성 요 내용이 앞으로 이제 오늘 내가 얘기할 그 내용이다. 가장 많이 쓰는 내가 당하지만 어제 한 일 오늘 계속하면서 발전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아인슈타인은 다 할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자기가 볼 때 사람 정신 이상이라는 거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제 한 일을 오늘 똑같이 하면서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은 insanity, 영어로 crazy가 아니라 crazy라는 건 좋은 뜻도 있어. 일에 미쳤다. 이 사람 일에 미쳤네. He's crazy for work. 그러거든. 일에 미쳤네. 그러는데 일에 미쳤네가 아니라 정신 이상이네 하는 그 insanity라는 것을 뭐라 하냐면 어제 한 일 오늘 똑같이 하면서 자기 발전하기로 하는 사람. 뭐 그런 것을 이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에서는 이렇게 바뀌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보여줄게요. 이 그림이 뭐냐? 내셔널 지오그래픽. 되게 들어봤죠? TV 프로그램에서도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런 거 보면 뭐 동물의 세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2013년 4월 뭐야? 겉표지인데 여기 태어났어요, 얘가. 근데 얘가 몇 살까지 사느냐? 120세예요. 그때 2014년 3월에 카버 페이지라는 얘가 120살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인류의 의학 생명의 이런 기준으로서는 120세 살까 못 살까? 못 살죠. 근데 지금 뭐 105세, 110세 그러면 세계에서 최장수 사람. 그런데 이때는 얘가 나라는 2014년에 나라는 의학적으로 120세까지 살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것이 내세널 지오그래픽에 나온 거예요. 참 충격적이에요. 이제 2014년에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다음 근데 2014년 타임즈는 알잖아. 그치? 타임. 미국에서 나오는 타임. 이게 커버 페이지야. 2014년 2월에 갔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나왔냐? 얘는 142세. 142세까지 산다.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무슨 시대에 산다? 100세 시대에 산다. 이러잖아요. 100세 시대에 산다. 참 무시무지하게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55세, 60, 뭐 교수가 제일 정년이 늦으니까 65세지만 옛날 65세는 뭐 나이가 많다고 그러지만 많이 들었다고 그러지만 이제는 90세, 100세 산다는 사람은 65세 다음에 25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난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은 아마 틀림없이 다 100세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블레싱이 되려고 한다면 100세 시대에 살 수 있는 준비를 해야지 블레싱이 되는 것이지 그걸 준비하지 않으면 100세 시대에 산다는 것이 나중에는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100세 시대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가지고 살아야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들어가는 말을 introductory remarks로 이렇게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만 단어들만 머리에 가지고 있으면 돼. 아, 나보고 생각하고 살아는구나. thinking. 내 think가 되는구나. 성장이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게 왔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매우 유연해져야지 그냥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사람보다는 인공지능이 더 앞설 수도 있고 이런 시대가 왔구나. 이제 로보틱이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아, 이제 백서 시대가 됐구나. 이제 그 백서 시대가 됐으니까 이게 준비를 해야 되네. 이런 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저어진 단어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나는 들어봤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소화해서 앞으로 계속 얘기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그거 들어봤다는 거는 큰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냐 하는 것을 봐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지금 이제 얘기 시작인데, 그럼 한림대학교에서는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한 그 세 가지의 그런 걸 가졌을 때, 아, 요게 저번 화면에 있구나. 그런 그 여건이 생겼을 때 한림대학교는 어떻게 이거에 대처하려고 여러분들을 교육시키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여기 첫 번째 단어가 학생 중심 교육이라는 거예요. 학생 중심 교육이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뭐 지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비주얼에서 듣고 한림학부에서 나오는 것도 듣고 여러 가지 들었을 건데, 과거와는 매우 다른 하나의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전에는 뭐냐? 대개 대학은 가르치는 교수 위주의 그런 교육을 좀 해왔죠. 그래서 아, 이걸 학생들한테 가르쳐야겠다. 그럼 저를 가르쳐가지고 여러분들은 그걸 잘 외우고 또 이렇게 교육받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다. 이제 뭐냐?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그 세 가지 100세 시대에 맞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고 그 다음에 또 그야말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링커가 되고, 왜냐면 교육받은 거는 여러분들 일생에서 아주 정말로 작은 부분밖에 되지 못해. 대학에서 배웠다는 교육이라는 것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저는 지식인입니다 라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대학이라는 것은 뭐 하는 것이냐? 맨 밑에 써 있는 거. Fish versus how to fish. fish는 뭡니까? 고기를 주는 거야. How to fish?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지? 고기라는 건 뭐냐?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야. 아, 고기 주면 하루 잘 먹고 살아요. 그러나 how to fish? 고기를 안 주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일생을 먹을 양식을 주는 것이에요. 그 학교는 뭐냐? 지식. 고기 주는 것이냐? No. 고기는 지금 학교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학교는 뭐 하는 것이냐? How to fish. 공부, 교육,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냐? No, 아니에요. 뭐야? 어떻게 공부하느냐를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지식을 배우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대학의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다 셀폰을 가지고 있지만 셀폰 속에 있는 지식이 다 있어. 거기에 사실 여러분들이 다 볼 수가 있는 거라. 지금은 지식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데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 지식을 찾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자기 머리에 남아야 돼. 자기 체화가 돼야 돼. 몸에. 교육이라는 것은 인바디라는 것은 내 몸에 체화가 돼야지, 내 몸에 체화가 되면 거의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한테는 그것이 fish보다는 how to fish예요. 그래서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 새로 시작한 게 복수 전공을 필수화하고 융복합 전공을 갖다가 추가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융합인재학부 신설하고 어너스 클래스를 앞으로 운영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 한 사람이 예외가 없이 누구나 다 인재가 돼야 돼. 나는 인재가 아니고 우리 회사 100명에서 1등 하는 사람이 인재고 나는 그냥 그 나머지 90명 이렇게 너는 그렇게 아닌 거야.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인재가 될 뭘 가지고 있어요? 포텐셜이 있는 거야. 또 내가 아인슈타인 얘기해서 안 듣지. 내가 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안 들어. 그러니까 내가 아인슈타인, 공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 듣기 때문에 내가 자꾸만 코트하는 거예요. 그 코트를 내 말을 막 한다 그러면 이건 총장이 좀 이렇게 변해. 그럴까 봐.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Everybody is a genius. 모든 사람은 다 천재다. 단지
무엇이 문제냐? 그 사람의 ability를, 능력을 잘못 측정하기 때문에 천재가 나타나는 거야. 여기 앞에 있는 이 학생, 남학생도 이 학생 다 천재예요, 여러분들. 근데 뭐에 천재가 안 되느냐?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에게 뭐냐고 하면, 만일에 fish, 물고기를 the ability to climb tree, 나무를 올라가는 그 능력에 따라서 그 물고기의 능력을 측정한다면 그 물고기는 바보지요. 물고기가 나무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걸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회가 뭐냐? 획일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측정한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국영수를 본다든지 뭐 교육에서 선생님이 가르친 거 갖다가 너 잘 왜 쌀했어 뭐 이렇게 본다니까 잘 외는 사람도 있고 잘 외지 못하지만 자기가 그걸 갖다가 다시 연상을 해서 딴 걸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똑같이 앉아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만약에 물고기를 나무에 올라가는 능력 가지고 그것에 평가를 한다면 물고기는 일생 동안 난 바보야. 난 바로 그것이 이제 아인슈타인 얘기야.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I'm stupid. 난 바보로구나. 난 삶을 나무에 못 올라가네. 이렇게 하고 일생을 산다 이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재능을 갖냐를 갖다가 개발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자꾸만 동일 척도에서 하니까 동일 척도를 봤을 때 반에서 누가 1등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동일 척도를 원할지 모르죠. 그거 자기를 잘 평가하는 기준일지 모르지만 나머지 학생들은 물론 내가 게으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자기 노력하더라도 물고기를 갖다가 나무에 올라가는 능력 가지고 판단한다. 그거 되겠어요? 안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무슨 뭘 가졌냐? 인재가 될 포텐셜이 있다. 단지 그 포텐셜을 어떻게 지금 찾느냐 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홈페이지에 총장 현황이라고 하면 내가 그동안에 스피치를 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 글도 쓴 거랑 내가 교수들한테 작년에 연찬회에서 쓴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꼭 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기본이 뭐냐? 교육을 뭘 교육하는 것이냐? 근대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찰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찰스 엘리엇이 하버드대학 총장을 40년을 한 사람이야. 35세에 하버드 총장이 되어가지고 40년을 했어. 그러니까 하버드대학을 아주 완전히 근대 교육의 세계에서 1등으로 만드는 사람이 찰스 엘리엇이야. T.S. 엘리엇은 알아? 엘리엇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T.S. 엘리엇의 사촌이가 그래. 외국 사람 만들구나. 근데 찰스 엘리엇이 35세에 써가지고 지금 35세에 총장되더라도 기적이지만 그 당시는 기적의 자승이었어. 왜냐면 그때는 굉장히 소위 나이가 중요한 때인데 미국에서 35세에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뭘 썼느냐? 내가 쓴 논문 한번 보세요. 교수들한테 강의하는 것인데 이게 첫 마디가 뭐냐면 신교육론에서 쓴 논문을 발표했는데 첫 마디가 뭐냐? What can I do with my boy? 내 아들이 어떡하지? 내 아이를 어떡하지? 교육의 기본은 내 아이를 어떡하냐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수님한테 많이 부탁을 해. 여러분 학생들을 교육시킬 때 그냥 내 과목 듣는 학생을 교육시킨다고 한다면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여기 앉아서 내 과목 들을 때 내가 이렇게 가르칠 것이냐? 그러면 그것이 교육이 되는 겁니다. 내 딸, 내 아들은 딴 걸 들어가고 내 과목을 여러분들은 이거 텍스트 들어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닌 겁니다. 교육은 항상 학생들을 내 자식같이 보고 가르쳐서 이거 들을만해. 너 일생에 이런 걸 들어야지만 너의 생각이 돼. 해야지 그것이 참 교육이 되는 것이지. 이거 내가 전문가고 지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학생에게 다 모르지? 내가 가르치니까 외워봐. 노노. 이거는 살아있는 교육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중요한 것은 What can I do with my boy? 이 학생들이 내 아들, 딸이라면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그 생각이 돼야지 내가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보람된 걸 가르칠 수가 있는 그렇게 교육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각자가 여러분들이 그런 걸로부터 뭘 배우느냐? 자꾸만 여러분들 능력을 거기서 연결시켜서 개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그 교육의 기본인데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면 100세 시대라는 것은 무엇이냐?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직업을 할 것도 없고 직업을 일생에
한 5, 6개는 가져야 된다. 이거는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다 지금 분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단수 전공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 나가서 어떻게 될 것이냐. 매우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럼 단수 전공에서 그 하나 전공 배워가지고 그 전공의 지식이 만일에 obsolete, 무용지물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사고의 지평을 넓혀야 돼. 이런 학문과 저런 학문과 문과와 이과 이걸 넣어드려야 되는데 아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문과, 이과 이제 앞으로 몇 년에 없어지겠다는 데다가 이렇게 구분하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참 안 됐습니다만 나도 안 됐고 나도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문과, 이과를 구별하고 살았으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내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얼마 됐겠어. 50년이 넘었는데 대학교 간 지가 아직도 옛날 그런 식으로 제도를 하고 있으니까 참 안 됐어. 근데 이제는 아마 그래도 좀 해서 이제 문과, 이과 구별 없이 고등학교는 그렇게 대학을 그렇게 있는데 그런 식의 옛날식의 프레임에서 여러분들이 교육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평을 넓혀야 돼. 특히 대학생 생활에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석사, 또 박사까지 한다 그러면 특정 분야에 심화를 많이 해야겠지만 대학 생활에서는 매우 많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단수적으로 안 된다. 복수전공. 근데 여러분들 복수전공 하는 사람 많죠? 우리 학생 중에 20%는 이걸 필수하지 않는데 이미 하고 있어 지금 현재. 지금 아마 이 중에서도 평균적으로 20%는 하고 있을 건데 이거는 이제 모든 학생들한테 단수전공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고 융합전공이라는 것도 만들고 복수전공하고 융합전공 만들면 누가 제일 힘들까? 학생? 학생은 어차피 평상시 학점하고 졸업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힘든 거는 교수님들이 힘들죠. 교수님들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수는 필수화하는 그 선진국은 다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안 하다가 지금 뭐 한동대학이 먼저 시작을 했고 우리가 지금 시작을 하고 몇 군데가 시작을 필수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졸업을 안 시키겠다 이런 거고 이거는 내가 총장이 되고 나서 한 얘기가 아니라 취임사 때 한 거예요. 취임사 때는 내가 이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취임사에서부터 복수전공 필수화와 또 교수들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제가 경제학 전공입니다. 제가 물리학 전공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수 될 수는 없어. 이제는 두 과에서 more than one, 두 과 이상에서 경제학하고 정치학과에서 날 뽑아줘야지 교수가 되는 거. 미국은 다 그래 있어요. 학생들만 복수 전공이 아니라 교수들도 전공이 그러니까 소위 이제 조인 더 포인트먼트 두 과 이상에서 뽑겠다고 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워졌어.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복잡해지고 했기 때문에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교수는 바람풍하면서 여러분한테 바람풍해라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럼 교수도 조인 더 포인트먼트라고 그래서 융합 전공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융합이 뭐냐? 물리적으로 A라는 B라는 과목을 결합시킨 것이 아니에요. 협동 과정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융합이라는 것은 학문과 학문이 과학적으로 융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학문이 되는 거니까 교수님들도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으면 이런 것에 가지 않기 때문에 이 변화가 학생들한테 여러분 피교육자니까 물어보고 이 어려운 거 배울래 안 배울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들한테 이 어려운 환경에서 교육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물어보는 거지. 그러나 한인대학교는 교수님들이 내가 볼 때는 매우 협조적이라서 이 어려운 결정에 참여를 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왜 대한민국의 유수대학들을 못하느냐. 교수의 이런 변화를 사실 마다하는 거죠. 근데 한인대학교는 왜 하느냐. 한인대학교는 이걸 안 하면 내가 볼 때는 발전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항상 수도권 위주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마음 먹고 얘기한 것이 봐라. 대한민국의 수도권에 없더라도 명문대학이 있다는 걸 보여주마 하고 지면서 우리가 이런 큰 이제 결정을 한 거죠. 매우 어려운 실험인데 성공할 거냐 못할 거냐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같이 힘을 합쳐서 성공하도록 만들어야 돼. 이거는 학생, 교수, 직원 그 내가 계속 이걸 지금 교육을 시키고 다니고 있는 것이 다 같이 이해를 해서 성공하도록 만들어야 돼. 저절로 안 돼가지고 뭐가 바뀌니까 나는 성공하겠네요. 너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항상 거기에 그 기여를 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이걸 성공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대학의 국가의 위기라는 것은 사실 대학의 위기고 대학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인데
이거하고는 네, 여기 쓰지는 않았지만 그저께인가 발표된 그 자료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대개 경제력은 10위권이다. 이렇게 세계에서 15위도 되고 13위도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세계 교육의 경쟁력은 한 15위쯤 돼요. 대학 교육의 경쟁력은 몇 위냐? 63개국 정도를 OECD 선진국을 하는데 이게 몇 위냐? 59위야. 59위. 내가 만일에 그 대한민국 전체 대학 교육을 책임진다면 통탄을 할 일이야 지금요. 그러니까 대학 교육의 경쟁력이 59위 그 나라의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59위면 59위지. 근데 우리나라는 대학을 지금 70%가 대학을 가잖아요. 딴 나라는 30%쯤 가니까 유럽 가도 30%쯤 가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모든 학생들이 다 한때는 80% 가져갔었는데 84%까지 70% 가는데 이것이 세계에서 대학교 경쟁력이 59위라고 그런다면 통탄을 하고 놀라야 되는데 누가 놀랐느냐? 아무도 안 놀라. 남의 입술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환경에서 경쟁이 여러 개의 치열한 경쟁에서 거기서 1등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무슨 소용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건 뭐 이렇게 큰 나라에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학 교육의 환경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학 교육 경쟁력이 세계에서 59위라고 월드 이코노믹 포럼 이런 다보스 이름만 들었죠? 그 세계 그 소위 그 경쟁력 만드는데 그러니까 IMD 그다음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 이런 데가 다 세계 경쟁력을 갖는데 거기서 한국의 대학 교육 경쟁력이 50몇이라고 한다면 통탄을 해야 안 돼. 우리 지금 선진국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데 대학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환경은 우리는 지금 결정적으로 바뀌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도 다 알 거예요.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단어를 들어왔고 학령유 감소 이건 잘 알죠. 여러분들을 하고 다르게 60만 명이 고등학교 졸업하다가 2023년 되면 40만 명으로 줄어요. 그러면 60에서 40이 줄면 3분의 1이 주는 거죠?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의 3분의 1이 사라져야지. 다른 역할은 동일하다면 3분의 1이 사라질지 안 사라질지는 지금 모르지만 그런 이제 상태에서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여러분들이 졸업하는 것 같으니까 물론 뭐 1학년 남학생에 따른 건 군대 갔다 오면 그때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 우리나라 대학 환경이 그런 형태로 급감하고 있다. 60만에서 40만 된다. 그러면 이제 반값 등록금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뭐 교수나 직원들은 한 8년째 공급이 동결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직장을 다 취직을 했는데 그 직장에 아마 7, 8년 동안 공급이 동결된다는 건 별로 사기가 올라가지 않는 것 같죠. 그죠? 대학교 등록금이 높다 낮다는 물론 학생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지만 여기 이제 교수나 직원들 입장에서는 학교에 대해서 지금 사기가 올라가지 않는 거지. 한림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수들을 되게 충원하지 않죠. 왜냐하면 학교가 재정이 어려워지고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한림대학은 어떻게 되냐? 작년 올해 계속 1년에 9명씩 충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어떤 장점이 있느냐? 굉장히 우리가 뽑고 싶은 사람 뽑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게 못 뽑았지. 왜냐면 우수한 사람이 있으면 다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에 갔지 한림대학에 올까 안 올까?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지금 융합 전공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 중에서 택하겠지만 뭐 신의학 소재 같은 거 만들면 지금 학생들이 30명쯤 생각을 하고 있어요. 90명이 지금 2학년에 하고 있고 지금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데이터텍이라고 하지만 빅데이터 문제.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막 택하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아, 여러분들 시대의 변화를 잘 아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과목을 오퍼하려니까 기존에 있는 멤버들 가지고 오퍼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새로운 학문 분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6개의 융합 전공을 냈으니까 그러니까 학과를 6개 만든 거하고 마찬가지지. 이런 시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한하게 많이 갈 수는 없지만 아마 지금 작년에 6개를 오픈했고 올해 아마 서너 개도 오픈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허리를 졸리고 줄여들 때 우리는 오래 늘려가면서 도전하고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다른 부문에서는 인원이 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학과의 교수님들이 우리 줄어요. 지금 계속 줄어요. 또 이거 교수님 나가는데 왜 안 채워주세요. 이런 과들이 있어요 지금요. 근데 한림대학은 전체 교수를 지금 숫자가 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숫자 대신에 그 교수를 누구를 하느냐? 항상 전부 다 융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문을 가가지고 학생들이 새로운 분야의 접하들을 만드는 거예요. 어제 가르쳐준 제가 첫 페이지 뭐라 그랬어요? 어제 한 일을 오늘 하면서 발전하기를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어제 한 일을 오늘 하면서 발전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지금 누구 나갔으니까 우리 똑같은 걸 가르치려고 하면 이 분이 필요해요. 그런 시대는 지났다 이거예요. 이제 나갔으면 새로운 부분을 옮겨야 돼. 근데 기존에 있는 멤버 가지고 새로운 걸 하려고 그러면 가능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걸 교수 입장에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거 가르치지 말고 새로운 학문이 그러니까 딴 가르치려면 언제 공부해서 하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나갔을 때 항상 새로운 분야의 사람을 모셔와가지고 새로운 학문을 자꾸만 여러분 접하게 만들어줘야지 여러분들이 발전하는 것이지 옛날식으로 해가지고 프레임이 짜질 때 계속 옛날 걸 반복하겠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 안 된다. 이러니까 변화라는 것이 매우 어려운 거예요. 변화가 말은 좋고 누구든지 우리 혁신합시다. 그러나 당신보다 혁신할래? 너는 옆에 사람 혁신시키세요. 옆에 사람은 먼저 하고 저는 나중에 할게요. 그런 것이 바로 혁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은 누구한테든지 어려운 거다. 누구한테 어려운 건데 우리 학교는 지금 그런 걸로 가고 있다. 내가 이제 가운데 여러분 잘 아는지 모르지만 내가 총장을 2번째 하는 거예요. 2007년도에 한림대 총장 하다가 나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지. 10년 전이 됐죠.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그때는 1년만 하고 내가 떠났어요. 학교를. 다른 자리에서 자리 갖게 돼서 떠난 건데 그 이후에 보니까 지금 어떤 게 돼 있냐고 하면 요새 서울하고 이 서울 아닌 지역학 간의 격차가 점점 커지는 거라. 이게 커지는데 또 왜 커지느냐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내가 볼 때 가장 그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 어느 지역든지 명문 대학이 없는 도시가 발전된 도시가 없다는 걸 몰라. 나 참 안 됐다 싶어가지고 내가 명문 대학이 있어야지 그 지역이 발전한다 하는 명제를 넣어놓고 언론에도 많이 내놨어. 근데 내가 한림대학이 가운데 명문 대학이 되고 또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명문 대학이 될 테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근데 사실 뭐 지역에서 대학 교육에도 지원해주고 이런 지금 상황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나쁘대요. 여러분들 여행 갔으면 미국의 조그만 도시 가보고 그리고 유럽의 조그만 도시 가보세요. 괜찮은 도시 가면 반드시 좋은 대학이 있어요. 좋은 대학이 없는 도시고 좋은 대학이 없는 도시가 잘된 데가 없어. 이 대학이라는 것은 연구하고 교식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도시의 힘을 키우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서울 외에 다 모든 지역이 도시 경상도든 전라도든 충청도든 강원도든 대학을 키울 줄 모르는 거라. 대학을 키울 줄 모르는 거. 그 정치지도자들의 큰 단점이 여러분들 내 경력은 아닌지 모르지만 내가 하도 정부에 많은 자리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하러 많이 다녀요. 작년에 이제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수청을 해가지고 가면 모든 그 시군의 공무원들이 100여 명, 200명이 내 강의를 듣고 어떻게 강원도를 발전시켜야 되느냐. 사실은 내일도 어딜 가냐면 강릉에 가요. 강릉 가면 시청에서 그런 직원을 모아놓고 강의를 해. 강릉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강원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제일 모르는 게 뭐냐 그러면 지역의 인재를 키워야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역의 대학을 키워야 되는 걸. 내가 그런 실리콘밸리 다 알죠? 실리콘밸리에 뭐가 있을까? 스탠포드, 버클리라는 세계적인 대학이 있는 거야. 스탠포드, 버클리라는 세계적인 대학이 없이 실리콘밸리 있을 수 없었어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돈과 기술과 땅과 이런 거 있으면 뭐가 되는 줄 알아. 자, 그럼 강원도에 왜 삼성이 안 들어옵니까? 뭐 네이버가 들어왔는데 왜 그 기계만 들어오고 회사가 안 들어오니까? 안 들어오지. 왜 안 들어오느냐? 아니 한림대학이나 뭐 강원대도 좋아요. 이런 대학들이 삼성이나 현대에서 원하는 학생을 키워내야지 삼성이나 현대가 오는 것이지. 아니 그러면 기업이 돈도 같이 들어와, 공장도 지어줘, 기술도 같이 들어와.
사람도 딴 데서 키워놓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만들겠어요? 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는 뭘 해야 되느냐? 훌륭한 인재를 키우면 다 들어오는 거야. 기업이라는 게. 아니 미국같이 뭐 인포메이션 커뮤니티 센터 얼마나 멋있어. 어디 있어요? 보스턴에 있잖아. 보스턴. 그 보스턴 누가 있어? 하버드, MIT라는 최고 대학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들은 크는 거야. 그러니까 대학이 커야지, 훌륭한 대학이 있어야지 그 지역이 발전하는데 그런 거를 정치 지도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대학의 책임도 반응이 있었어. 솔직히 말해서 대학도 그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을 안 했었고 그 지역도 대학을 활용하는 생각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바꿔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고 있어요. 요거는 내가 빨리 스킵하고 할게요. 지금 우리나라는 문제가 사립대학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선진국 같으면 아마 대개 국립대학이 반은 넘을 텐데 우리 정부에서 돈이 없으니까 다 사립대학에 의존해가지고 지금 평균 한 80%가 사립대학인 상황에서 지금 인구가 주니까 이제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이런 이제 사립대학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러나 우리가 워낙 교육률이 높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18에 19세의 인구 대비 고등교육 인구의 비율은 1등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25살 중에서 고등교육 숫자도 OECD 전체 국가에서 우리 1등에 65%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등이 일본이 50.7%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25살짜리 그 인구 중에서 10년 동안에 그 인구 중에서 대학을 다닌 사람의 비중이 한국은 무려 65%고 전 세계 1등이지. 일본은 2등이 50.7%, 그 다음에 영국 46%, 미국이 40.3%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인구가 이렇게 줄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 대입 정원이 56만 명인데 이거를 앞으로 7년 동안에 23만 명을 줄이겠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생이 60만에서 40만 되잖아요. 40만 되는데 대학을 몇 명 갈까? 70% 가나? 지금 70% 가면 40만에 70%면 뭐예요? 28만이잖아요. 근데 28만밖에 대학을 안 가는데 다른 학교에 거기다 가면, 근데 대학 정원이 56만이면 되게 쌤 되겠어요. 안 되잖아. 또 56만이니까 그 대학 정원을 많이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래서 작년에 몇 프로 줄였어요? 7% 줄였거든. 대학교 정원을, 입학 정원을 우리가 1840년 뽑다가 1711명을 뽑고 7% 줄였는데 이제 계속 이런 것이 30% 40% 줄어가야 되는데 과연 학교들이 이렇게 학생을 줄여가면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정적인 문제가 많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고, 지금 융복합 전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제 학생들은 단일 전공해가지고는 졸업을 안 시킨다. 교수도 똑같이 조인트 포인트먼트, 한 과가 아니고 두 과에서 같이 해야지 된다. 이런 시대가 왔다.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교육에 여러분들 교육을 시키는데 과거에는 그랬냐? 에듀케이션, 여러분들 교육 시키는 것이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거냐? 3E라고 했어요. Experience, Exposure, and Education. 근데 Experience는 뭐예요? 경험. 여러분들 경험하는 거예요. 가서 뭐 인턴도 하고 실습도 하고 경험을 해야 돼. Exposure가 뭐예요? 여러 군데 여러분들 스스로를 갖다 노출을 시켜야 돼. 여러분들이 뭐 전자공학 한다. 전자공학 하나만 듣고 그다음에 딴 걸 안 듣고 나왔다. 뭐 경제학을 한다. 경제학 하나만 들었다. 이건 안 돼.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여러분 자체가 많은 데 exposure가 돼야 돼. 그리고 그다음에 지식을 배워야 돼. 예전에는 에듀케이션이 제일 중요했어. 지금은 교육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은 이게 몇 프로? 70%. 이게 몇 프로? 20%. 에듀케이션 10%. 거의 비중이야. 중요성이.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교육을 에듀케이션 90%. 그 다음에 뭐 엑스포저 5%. 그 다음에 익스피리언스 5%의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국내에서는 똑똑하고 그렇다고 하지만 밖에 나가면 경쟁력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이런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바꾸고 우리는 복수전공하지만 포스트하고 앞으로 문과로 학생 선발하겠다. 지난번에 이대도 뭐 100몇십 명을 문과로 한다 이런 발표가 됐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특히 나는 뭐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지만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전공을 택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무리라고 생각해요. 전 미국의 학생들은 다 머리가 나빠가지고 대학 들어가서 있다가 1년 후에 전공을 정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내가 대학을 들어온 지가 50년이 넘었는데 나 때 고등학교 때 문과학과가 있듯이 아직도 문과학과가 있는 나라고 아직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 고등학생이 어떻게 자기 일생의 전공을 알 수 있겠어요. 전공 학과를 통해가지고 들어와서 4년 배우고 나가고 지금 50년 동안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그만큼 안 변하는 거지. 학교는 그냥 한번 교수들 들어오면 일생을 지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테니어가 있고 하니까 끝까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취임자도 얘기했지만 학교가 사회 변화를 이끌어야 되는데 학교가 사회 변화를 뒤떨어져. 그럼 무슨 학교가 그런 학교가 필요하겠어요. 항상 학교가 먼저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 교육 마찬가지고 한림대학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 자체가 어떻게 고등학생들이 뭘 얼마나 알겠다고 문과이과를 미리 정하고 그 다음에 전공 과목도 미리 정해가지고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복수 전공을 해서 적어도 그거를 둘 이상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 융합 전공도 하고 또 소속 전공도 자율화시켜가지고 작년에 다양하게도 우리 교육부가 그걸 바꿨기 때문에 왜 1번 타자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예요. 심지어 3학년, 1학년, 4학년, 2학년까지도 자기 전공을 바꿀 수 있게 A라는 전공이 들어왔지만 B나 C라는 전공을 계속 복수전공하고 D라는 걸 들어갈 수 있게 만들고 물론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지 그 과목을 택하는 조건에서 그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자율성을 주려고 하는 건데 이게 말도 못하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교수 행정 직원들한테는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행정 비용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꾸 이거에서 이거 바꾸겠다 그러면 그거를 조정해 준다는 게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렵고 학과마저도 지금 복수전공 택하려고 그러면 어느 과는 50명 과인데 300명이 듣겠다 그러고 어느 과는 20명이 듣겠다 그러고 보통 복잡하진 않아. 그러니까 이제 편의를 위해서는 아예 못 움직여. 옛날처럼 그냥 딱 있어도 무슨 과 들어갔으니까 무슨 과 졸업해. 이거 편하지. 그렇게 해도 되겠냐 이게 지금 세상에.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변화하려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가지씩 하나 얘기했으니까 이 지방에 명문대학이 존재해야지 그 지역이 발전한다 하는 그런 내 큰 명제를 세우고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이 반성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학생들을 배우는 실용적인 praktikal한 실천할 수 있고 실용적인 학문을 배우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왜 책임도 있다. 사회만 책임진 것이 아니라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한국의 기적, 우리 경제 발전한 것이 다 사람 가지고 했는데 인적 자원 가지고겠지. 한국에 무슨 기름이 납니까? 뭐가 납니까? 기술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 가지고 있는데 사람을 키우지 못하는 교육제도 이거는 불안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정말 빛나게 보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도 지금 졸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자신에게 졸면 안 돼. 그러니까 졸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반짝반짝 나와가지고 각자를 다 반짝반짝하는 인재를 만들어야지 대한민국이 발전하지.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쉬면서 나라가 발전하고 여러분이 발전하게 기대한다. 이렇게 하기는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육받는 그 디스플린이 매우 강해야 돼. 그래야지 훌륭하게 되는 것이지 저절로 훌륭하게 된다. 나는 쉬운데도 나라는 잘 된다.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을 아주 굉장히 강한 디스플린, 기강을 잡으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보석이 되게 만들어야 돼. 하나하나가 보석이 안 되면서 나라는 잘 될 것이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로서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명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몇 분 동안을 내가 아까 얘기한 한림대학에서 나는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항상 스스로 물어봐야 돼. 내가 지금 뭘 전공을 하고 있고 이걸 배우는데 내가 이걸 배우는 것이 정말 괜찮은 거야. 이게 괜찮은 거야. 이런 고민을 계속 해야 돼요. 이 책부터 소개해줄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뮤엘 알비스만. 여기 써있죠? 사뮤엘 알비스만. 하버드대학의 수학
교수야. 수학자예요. 수학자.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 The Half-Life. Half-Life는 뭔가? 이 물리학과 학생 있어 없어? 물리학과. 여러분들 전공이 뭐예요 지금? 다양하지? 그렇지 않나? 물리학과 학생 없어? 물리학에서 half-life라는 것은 뭐라고 우리나라 말하지? 반감기. life는 일생이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half는 그 일생의 반이야. 그 이제 물리에서는 반감기라고 그러는데 반으로 이제 주는 거야. half-life. 어떤 사실의 반감기라고 그러는데 여기 지식의 여기 써있네. 지식의 반감기. 이 책이야, 책이 이름인데. 물리학이 제일 긴데 13년이에요. 그러니까 반만 유용하면 그 지식은 유용이 안 해. 반만 유용하면 이제 반이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식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100% 못 쓰게 되는 건 있을 수가 없어. 지식에. 50%만 이미 무용지물 되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물리학이 제일 그래 13년, 경제학 9.3년, 수학 9.1년, 심리학, 종교학 8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응용과학은 그 이후에 아르비스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거 보면 Applied Sciences, 공대 학생들이 많이 있나? 공대 공학 같은 것은 보통 3, 4년. 컴퓨터 사이언스 1년. 그러니까 1년 지나면 반이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데 책이 10년 전 거다. 배워야 돼 말아야 돼. 배워야 돼 말아야 돼. 자네는 무슨 과야? 법학과. 법은 안 배우나? 전에? 책이 몇 년 전 책을 배우나? 그러니까 또 자연 그 고기 학생은 무슨 과야? 응? 정치행정학과. 그 책이 몇 년 전의 책인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책이. 여기 이과 학생은 없어? 공대나 자연대. 있어? 무슨 과예요?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복수 좀.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그 무슨 교과서를 배우는지 알고 있어? 몇 년도 나온 건지? 2008년도로 기억하고 있어요. 2008년? 네. 내가 사실은 전 교수 275명이에요. 우리가 태연수에게. 그리고 강의자님이 한 50분 계세요. 325명. 내가 10년 전에 총장할 때도 찾아봤고 여기도 찾아봤어요. 그래서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 아우비스만 얘기를 해주면서 내 얘기하고도 안 믿잖아. 그러니까 이 아우비스만 책을 소개를 해주면서 아무도 모르지. 이게 2013년이니까 14년 나온 책인데 이 책을 내가 교무회에서 소개를 하고 학과장들한테도 여러분들이 만일에 10년 전에 책을 가지고 학습에 가신다면 내가 그 학생이라면 비분 강개하겠다. 만일에 내 아들이 내 딸이 배우는데 학문이 어떻게 변했는데 지금 만일에 나는 몰라. 내가 이래서 내가 내 책은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2000년하고 지금은 똑같은 책입니다. 이렇게 자신하려면 해도 좋아. 그죠? 성경은 안 변하잖아. 난 잘 모르지만 안 변했다고 생각해. 그죠? 성경은 안 변했으니까. 내 책은 성경입니다. 항상 가르쳐야 돼요. 그럼 만일에 내 10년 전에 책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내 학생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자식아 너는 이거를 배워라. 10년 전, 15년 전의 책, 10년 전의 책 가지고 이 옛날의 학문을 배워라. 어느 학문은 지금 안 변하느냐. 심지어 아비스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난 내 학문은 안 변한다. 내 학문은 불변이다 하는 것이든 해라.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막 교수들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어. 내가 이제 일일이 다 개인한테 직접 통보는 안 하지만 내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학생들이 못 쫓아온다 하는 것은 변명밖에 안 돼. 그건 못 쫓아오는 건 학생들 책임이야. 나중에 못 쫓아오는 거는. 그러나 적어도 10년 전 교과서를 가지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몰라 영어도 듣고 지금 되는 역사나 지금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 난 잘 모르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 만일에 공학이나 무슨 뭐 자연과학 같은 데서 빨리 변하는 데서 10년 전을 가르쳤다. 컴퓨터 사이언스. 심지어는 여기 의대생이 있어 없어 의학과? 의학과 없어? 내가 의대에 가서 얘기할 때 해본 때 요새는 의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하냐고 그러면 가장 많이 발전. 닥터 왓슨 의사보다는 닥터 왓슨이 더 잘 가르치잖아 지금. 이 로봇가 더 처방을 잘하잖아요. 요새는 의대는 들어갔을 때 배운 것 학문이 졸업할 때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6년 만에. 이렇게 빨리 변하는 것이 지금 의과학의 메디컬 사이언스. 그러니까 의과학이라는 것은 메디컬 사이언스가 제일 빨리 변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 들어갈 때 배운 것이 6년이나 빨리 그거 갖다가 앉아가지고 많이 옛날 걸 가르친다. 그럼 그 학생은 뭐가 되는 것이냐? 그 학생은 뭐가 될 것이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금방 기억이 돼. 이제 아직도 이해 안 된다. 저는 아직도 뭐 단순고 옛날 걸 공부하고 있어요. 하는 학생이 있으면 나한테 와도 돼요. 나한테 저는 난 머리 아파서 귀찮은데 하나만 배울래 하나만. 그 하나만 배워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살 수가 없는 거야. 더군다나 이렇게 해가지고 만일에 그것이 그냥 obsolete해진다 그러면 무용지물이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이 이미 쓸모 없어지면 단수적으로 쓸모 100세까지 어떻게 살겠다 이거죠. 이제 못 사는 때가 됐다 이거예요. 대학을 왜 들어왔느냐?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Is college worth going? 그게 이제 미국서 이제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여기 여기도 그런 거 있죠. Is college worth it? 근데 이제 미국서는 이런 걸 많이 분석을 해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이 대학을 들어가기 때문에 70%, 80% 넘어가니까 대학이 꼭 가야 돼, 안 돼. 이런 생각보다는 갈 수 있으면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외국은, 미국은 그렇고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대학 가는 거와 가지 않는 거에 비용 편익을 많이 분석을 하지. 우리도 과거보다는 그러기 때문에 4년제 가는 비중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때 80몇 프로, 4% 가다가 70% 떨어지는 이유가 이제 이게 너무 비싸다. 과연 이렇게 시간을 투입할 필요 있나? 뭐 2년제 대학 가는 건 어떠냐? 지금 4년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상당수가 다시 2년제에 가서 가기도 하는 거고 이런 것이 다 그런 이유인데 지금 그런 차원에서 그 분석이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결론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마디는 첫째로 여러분들은 한림대학에 와서 뭘 하려고 한림대학에 왔냐. 여러분들이 한림대학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포텐셜, 능력을 어떻게 크느냐 하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획일적인 잣대에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실제로 띵커가 되기를 원하고 사색을 해야 되고 띵킹, 이 생각하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포텐셜을 키우는 것이 여러분들이 한림대학에 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항상 어렸을 때 평가를 해가지고 얼리 블루머 일찍 핀 꽃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일반적으로 대학 들어올 때까지. 대학 들어와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 학벌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가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꽃도 레이 블루머 늦게 피는 꽃이 더 이쁜 꽃이 많잖아요. 우리 사회는 그런 것을 허용 안 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능력 가지고 바꿔나가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되고 여러분들에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이런 자기 개발을 통해서 발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고. 두 번째로는 자기 능력을 발견한과 동시에 이걸 갖다가 확충을 해야 돼요. 확충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생각을 thinking. 아까 내가 모두에 이걸 하려다가 말했는데 think different. 말 돼요, 안 돼요? 영어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think differently. 부사를 쓰든지 아니면 think a different thing. a different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누가 만들었냐? 스티브 잡스가 참 만든 거예요. 그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할 때 think different 써 있었거든. 그리고 뭐라 썼냐? 그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미친 자들을 위한 축배. 그것이 이제 이 프레이즈에서 피스를 만들어 놓고 미친 자들을. 근데 미친 자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insane 하다는 게 아니라 영어로 crazy. 어떤 하나의 일에 몰두해서 미치게 일을 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이
스티브 잡스 표현하면 misfit,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misfit, fitting하지 못하는 사람, troublemaker, 이 문제아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오는 순간에 세상을 바꿨다는 것이 이제 스티브 잡스의 회고록의 가장 그 하이라이트야. 거기에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이 think different. 이것이 지금 애플에 보면 think different 써 있어. 이 당시에 그 직원들이 너 영어 아니야. 그 think differently 바꿉시다 했더니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만든 거 아니야. think different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걸 꼭 앉아가지고 think a differently 또는 think differently 이런 식으로 한다 보면 여러분들의 머리라는 것이 딱 팔에 박힌 것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우리는 think different 이 자체를 하나 딱 내놓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think victory 성공을 생각해라 이런 말을 있잖아. victory는 명사잖아. 그럼 different는 형용사잖아. 그러면 형용사하고 명사가 같으니까 물어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니? 물어보는 것이 이제 스티브 잡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라는 걸 갖다가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이제 스티브 잡스가 얘기하고 내가 첫 번째 얘기하는 것 중에 첫 페이지 하는 여러분들 보기 지나갔을지 모르는데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것 중에 유명한 것이 그 스탠포드 대학 가서 자기가 강의를 죽기 전에 강의를 했어요. 졸업식 연습문을 했는데 그때 얘기하는 것이 유명한 게 여러분들도 많이 알 거야. Stay hungry, stay foolish. 그 얘기한 거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 Stay hungry. 항상 여러분들은 뭐를 갈구를 하고 뭘 원해야 돼.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이 배고파야지 이기려고 하지. 배부르면 안 한다는 그런 얘기야. Stay hungry, stay foolish. 이거 좀 이상한 얘기야. 바보스럽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Stay foolish. 그러니까 그것이 유명한 그 아주 팻말인데 Stay hungry, stay foolish. 내가 첫 페이지에다가 설명부터 보는 거야.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지금 세상은 너무 약삭봐라. 뭐 이렇게 모든 걸 숨겨서 계산해가지고 요거 하면 내가 손해인데요. 뭐 하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큰 일을 놓치게 되는 거지. Stay foolish. 자그마한 거에는 내가 좀 우둔하고 바보스럽게 보이지만 그걸 놓치고 내가 딴 거를 생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큰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이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얼마나 좋은 대학이에요. 그러면 천재들만 나온다는 그것을 한 것이 Stay foolish. 너 약은 쳐고 말이야. 조그만 거 앉으려고 날이 쳐가지고 성공하고 그 성공 못해. 그거 성공 못해. Stay hungry, stay foolish. 잘 기억하고. 나는 항상 학생들한테 있잖아요. 이 수신수가 스프링 캠프 가면서 제가 지옥훈련 합니다. 수신수니까 지옥훈련 하는 거예요. 탑이니까 중간치나 이런 사람들은 지옥훈련 할 때 가지 못해. 그죠? 그러니까 지옥훈련 한다는 거는 내가 그만한 위치에 있다는 거라. 이 넬슨 만델라 얘기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실패라는 것은 넘어지는 것이다. 넘어지는 건 실패가 아니야.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실패인 것이지. 넘어지는 건 실패가 아니다. 안 넘어지려면 안 뛰면 안 넘어지죠. 그러니까 뛰어야 돼. 그럼 넘어지는 것이 실패냐? 이게 아주 만델라가 한 굉장히 유명한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할린 대학에서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스피릿을 배우고 나가는 것이다. 마지막에 피친도 선생의 2년이라는 게 중학교고 고등학교에 스피릿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할린 대학 그거야. 나는 이번 주말에 춘천에 가야겠다. 할린 통신대학. 그때는 할린대학 전신이 통신대학이니까 그 얘기 나오는데 하여튼 이 할린대학의 그 하나의 전통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4년을 지냈다는 것은 매우 큰 인연인 거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 저 자체에서 여러분들과의 네트워크도 만들고 또 이것이 인연이 돼서 인연을 아주 소중하게 잘 키우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하여튼 결론은 여러분들이 성공한 할리머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도 얘기했지만 그런 단식을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세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공정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비판하는 건 좋은데 세상을 비관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젊은 사람들이 비관하기 시작하면
계속 그리 가는 거예요. 난 처칠의 이 얘기를 항상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해주는데, 처칠이 패시미스트라는 거는 비관론자는 sees the difficulty in every opportunity. 어떤 기회든지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만 쳐다보는 거다. An optimist sees the opportunity in every difficulty. 낙관론자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그것의 기회를 찾는다, 이런 얘기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멋진 인정을 사하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내가 이번 주말에 아까 얘기했지만 강릉시청도 가고 또 어떤 다른 데 가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내용을 설명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몇 가지 슬라이드를 보여주면, 이사벨라 보트비샤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영국 왕립 지리원의 학자인데 1897년도에 서울을 3번 왔어. 그래가지고 그 제목만 잘 들었어요. Korea and her neighbors. 한국과 그 이웃들, 또는 조선과 그 이웃들, 이렇게 해서 번역판이 나왔어. 내가 여러분들이 그 혹시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 앞으로 5년이든지 뭐 언제든가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꼭 읽어보라고 내가 추천하고 싶은 책이에요. 비교적 긴 책인데 이 책에 이제 그 당시가 1897년에 나온 책이에요. 1897년도 4년부터 7년까지 이 여자분이 3번을 와서 이제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을 쓴 거예요. Korea and her neighbors라는 책인데 여기 사진이 이제 몇 개 나와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도 여기 보면 어느 학교 가서 했더니 학생들 있다가 와 잘생겼네요. 정말 이 손조가 이렇게 잘생겼더니 멋있잖아. 최근에 무슨 아이돌 같아. 이게 그 당시에 1800년대 말에 그 당시 어떤 여학생들이 있다가 너무 잘생겼네요. 뭐 이 사람들은 좀 시골 사람 같은데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모습인데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에 이렇게 써 있어. 700페이지 되는 번역판인데 처음에 400페이지는 읽을 수가 없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한국을 욕을 하는지, 한국 사람 게으르고 거짓말 시키고 공무원은 그 백성을 착취하고 이런 나쁜 얘기만 뻗어 쓰는 거야. 가보니까 단양에 갔더니 지주집에 갔더니 뭐 남자는 영선 시거를 물고 여자는 어디 뭐 롱드레스 사서 입고 이렇게 나쁜 나라가 있냐고. 한 400페이지까지 읽으면 그냥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이런 나쁜 책이 다 있나. 근데 이 여자가 만주를 가봐. 만주를 가니까 이쪽 가보니까 브라디보스토크 하브롭스키 갔다가 보고 제일 잘 사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야. 거기서 보니까. 그 여자가 깜짝 놀란 거야. 야, 이게 정말 이렇게 더럽고 뭐 이상하고 거짓말 시키고 딱 욕하다가 갑자기 바뀌게 된 거야. 뭘 느꼈냐? 제도라는 게 중요해. 제도. 인스티튜션이 나쁘니까 이렇게 그 백성들을 갖다가 착취하니까 이 조선이 못 살았는데 만주 가보니까 이렇게 잘 사는구나. 시베리아 가보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결론은 그 당시 1890 몇 년대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 저걸 합동당하기 전이죠. 앞으로 아마 21세기의 미래는 한국이 아마 할지 모른다. 제도만 똑바로 세우면. 그래서 한민족의 이제 울성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이제 뉴욕에서 팔려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에요. 아직 나와. 난 연대에서 이걸 갖다가 발간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영문판하고 번역판도 사서 인도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옛날을 보려고 그러면 한 번쯤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못 살 때도 있었고 또 이렇게 극복해서 살게 되고 근데 이런 측면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내가 그렇게 극명하게 잘 알려준 책은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다 생각합니다. 다시 이제 이 교수님 오시면 나하고 끝내라는 것 같은데 이걸 끝낼 텐데 다시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춘천에 와 있고 강원도에 와 있지만 결코 여러분들이 뭐 다른 데하고 차이 나는 거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뭘 보여야 되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글로벌라이즈 됐다는 거는
지역이라는 의미가 없는데 우리만 자꾸 지역인이라고 가슴에 새기고 있는 거라. 이 지역을 다 극복하고 여기도 명문대를 만들겠다는 그런 커미트먼트가 있어야 된다는 게 하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림대학의 교육은 과거와 같이 뭐 단수 전공할 때처럼 그냥 뭐 완전히 이렇게 주입식 교육은 이제 대학에서 그러면은 그 효율이 없는 것이다. 아까 아기스만 얘기했듯이 지식이라는 것이 몇 년 지나면 다 무용지물 되는데 옛날 책 가지고 앉아가지고 그걸 배우는 건 아니다.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experience, exposure, 이것이 에듀케이션으로 중요한 이런 때가 됐으니까 이제는 그런 형태로 바꿔갔다. 그리고 이제는 이 융합이라는 것도 매우 여러분들한테 가까이 가야겠다. 아이 몰라요. 나는 옛날 하던 걸 배워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오해 못 살아요. 100세 시대에 여러분들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 여러분들도 you have to be prepared. 여러분들 준비가 돼야 돼. 여러분들 준비 안 하고 나는 어제 한 사람들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100세 살아야 됩니다. 나는 100살까지 못 살지만 여러분들은 절대로 100세 살 거 살 거야. 100세까지. 여러분들 100세 사는 걸 준비를 해야지 나중에 뭐 이렇게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이 교육이라는 걸 잘 보고, 할리머라고 그랬지만 할리머를 스스로 서술을 해야 돼. 저절로 시간만 지나갔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는 것이 아니야.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50%는 책을 읽고 50%는 thinking, 사색하고 고민하고 고민하고, 그것이 대학생활이다. 이렇게 있죠. 나중에 이제 좀 쉬었다가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